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퇴출운동이 SNS와 유튜브상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의 과거 불륜설까지 등장해 그 열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박지원 의원이 미국에서 한인 회장을 하던 시절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건너온 영화배우 출신 최정민 씨와 불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인데, 이 내용은 다른 사람도 아닌 최정민 씨 본인에 의해서 공개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꽤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최정민 씨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하면 박지원 씨가 그냥 있지 않았을 텐데, 박지원은 지금껏 최정민 씨와의 동거설에 대해서 정식으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과 영화배우 출신 최정민 씨와의 불륜설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공교롭게도 최정민 씨가 가수 태진아와 약혼을 하고 얼마 안 있어 파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으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영화배우 출신 최정민 씨는 1950년생으로 1942년생인 박지원 의원보다는 8살 아래입니다. 1971년 TBC 탤런트 8기로 데뷔해서 드라마 아씨, 영화 깊은 사이, 홍살문, 토지 등에 출연했던 유명 여배우입니다. 최정민 씨는 한국에서 배우로 잘나가던 시절인 1975년에 결혼했다가 8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1977년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그해 12월에 당시 미국에서 가발 사업으로 성공을 하고 있던 한인 회장 박지원을 만나 사랑에 빠져 동거를 시작했다는 것이 최정민 씨의 육필 증언입니다. 최정민 씨 증언에 의하면 박지원과 동거를 몇 년 하던 중에 박지원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헤어지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최정민 씨는 박지원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난 후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다른 사람과 선을 봤는데, 그 다른 사람이 바로 가수 태진아였습니다. 태진아가 1953년생이니까 이번엔 연하의 남자와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태진아와 최정민 두 사람은 1980년에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정민과 태진아와의 만남을 알게 된 박지원이 두 사람의 만남을 강력 반대했고 박지원의 부인 측으로부터 협박까지 받았다는 것이 최정민 씨의 육필 증언입니다. 결국 태진아는 최정민과 1980년에 약혼식을 올린 지 1년 뒤인 1981년에 파혼을 합니다. 약혼식을 올린 지 1년 만에 파혼을 한 것으로 봐서 박지원, 최정민, 태진아 이 세 사람 관계가 당시 상당히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가 아니었는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태진아 측에선 최정민이 박지원과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파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지원과 최정민 두 사람이 완전히 헤어진 것이 80년대 후반으로 추정이 되는데, 최정민 씨가 박지원 앞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가 1996년이었습니다. 왜 다시 등장했느냐?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된다고 판단한 최정민 씨가 박지원이 국회의원에 출마한 부천에서 박지원의 그간의 행실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육필 진정서를 대량으로 작성해 부천 일대 유권자들에게 직접 뿌린 겁니다. 부천 지역 신문에는 그 내용이 크게 보도됐지만 일반 언론에선 거의 다루지 않아서 박지원의 불륜설이 지금까지도 국내 일반 국민들에겐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 최정민 씨가 지역에 뿌린 진정서의 주요 내용은 1977년에 이민을 가서 박지원을 만나서 사랑하고 동거를 하게 됐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헤어지기로 결심했고 다른 사람과 선을 봤다. 그러나 박지원의 협박에 늘 불안 속에서 노예마냥 끌려가며 살 수밖에 없었다. 85년에 한국에 나왔지만 결국 박지원은 저를 다시 찾아 동거하게 됐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박지원은 2012년 5월 MBC 김재철 사장의 내연녀 J씨의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국회에서 협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배우 최정민 씨와의 불륜설 등을 감안하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촉새, 회색인간,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권력 바라기, DJ 비서실장, 불효 등등이 박지원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받고 있는 별명들입니다. 박지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 중에는 이미 최고령 당선자였습니다. 내년 21대 총선 불출마를 언급한 적이 없으니까 또 한 차례 최고령 당선자 타이틀을 쥐려는 욕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박지원이 정치를 하는 것이 불륜 정치를 많이 닮았습니다. 박지원은 야당에 속해 있으면서 문재인이 아부하고 황교안 등 야당 인사들을 조롱 비난하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불륜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독재 정권의 대변인인지 아첨꾼인지 종잡을 수 없는, 또 자기가 속한 당에 해당 행위를 하는 어지러운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을 보면 가정이 있으면서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또 의원 배지를 달겠다며 징글징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곤 박지원이 내년 총선에선 또 배지를 달 전망은 매우 불투명해 보입니다. 당 밖에선 DJ의 막내 김홍걸이 목포 출마를 노리고 있고, 당 안에선 민영삼이 목포 공천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홍걸이나 민영삼이나 다 그의 고향 후배들이죠. 박지원은 노욕으로 인해 나이 8순에 여기저기 후배들에게 쫓기고 욕을 듣는 노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지원은 정체성도 정치 도의도 원로 정치인다운 진중함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깃털처럼 가벼운 회색 인간의 정치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박지원이 아무래도 내년 총선이 불안하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되면 비례의원이라도 한 번 더 해볼까 하고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정말이라면 징글징글한 인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막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혹시라도 박지원 같은 정치인이 제도의 수혜를 입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내년 총선은 무능정치 심판과 함께 불륜정치, 기생정치도 심판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논툴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